자, 겨울 이적 시장의 굵직한 영입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설 직전 겨울 이적 시장 전체 정리를 또 한번 중간 점검을 할 텐데 제일 핫한 매물들은 공격수에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팀들이 많기 때문이죠. 일단 케인을 잃은 토트넘,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봤듯이 오늘 새벽이었죠. 타미 에브라함 말고는 주포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득점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없는 첼시, 그리고 피르미노의 득점이, 이게 피르미노 자체가 엄청 골을 많이 넣는 스트라이커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도 공격수 링크가 없지 않아요. 살라랑 마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적 매물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는 포지션은 공격수고요. 그 중에서도 두 명의 대형 매물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듯 하지만 어쨌든 정상급 스트라이커, 87년생 우루과이 스트라이커죠. 에딘손 카바니, 그리고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를 폭격 중에 있는 96년생의 젊은 공격수 티모 베르너입니다. 자, 카바니 얘기를 먼저 해보죠. 87년생, 저보다 2살 동생이군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요. 한국 나이 34인데 한국 나이 뭐 저리 치우고 만으로 따져도 33이란 말이야. 아마 2월생인가 그럴 테니까 곧 있으면 진짜 꽉 찬 33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정점을 찍고 약간 내려오는 나이죠. 185cm 피지컬 준수하고요. 오른발잡이입니다. 팔레르모에서 리그 커리어를 빅리그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이 선수가 터지기 시작한 건 나폴리였어요. 나폴리 임대를 갔다가 그때부터 10, 11시즌부터 차례대로 보면 33골, 33골, 38골 빠바박 때리면서 완전 유럽을 뒤흔들었죠. 그때 뭐 나폴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넘어가서 파리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파리에서는 레전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파리에서 카바니만큼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표 보이시죠? 눈에 띄게 부상으로 빠지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즉 점점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시죠. 에이징 커브. 이거 부상이 없어도 나이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순간이 프로 운동 선수는 언제든 오기 마련인데 부상이 잦아지면서 그게 조금 더 많은 느낌이죠. 카바니의 최대 장점은 바로 준수한 피지컬과 빠른 발, 그리고 어마어마한 활동량입니다. 스태미너가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전투적으로 공격적인 이 공격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누굴 때린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스타일의 선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활동량과 스태미너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뛰는 스트라이커인데 부상이 잦아지고 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위험 부담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선수의 단점은 아까 이야기한 부상이 잦아지고 있다 외에 정말 좀 이게 오죽한 별명이 네블못이었겠어요. 내가 보면 못한다. 카바니 말은 많아. 그래서 카바니 한번 보자 딱 켰는데 존나 날려먹네. 이 선수가 뭐가 문제냐면 투박해요. 진짜 투박해. 어떨 때 보면 아니 이걸 날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지 찬스를 날려먹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터치도 투박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순간에 딱 날려먹는 이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본 분들은 임팩트가 세죠. 카바니 막 이러면 야 그게 존나 못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이지 찬스를 날려먹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 앞에 있었던 장점이 굉장히 강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카바니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카드임에는 분명하다. 자, 그럼 카바니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바니가 왜 이적설이 떴냐 그거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본래 이번 시즌까지 카바니는 팀에 남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그래 카바니 그 다음에 뭐 음바페도 있고 네이마르도 있고 그리고 또 슈퍼모팅 이런 선수도 있고 이렇게 가보자. 그 다음에 뭐 사라비아 같은 또 백업 선수도 있고 가자 딱 했었는데 시즌 극초반에 엉덩이 부상이 딱 터진 거야. 어떡하지? 그래서 이카르디를 임대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카바니가 돌아오면 이카르디 이런 식으로 해서 톱을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근데 이카르디가 존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바니가 돌아왔어. 근데 카바니가 이카르디의 자리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이카르디가 너무 잘하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링크가 가장 진하게 났던 팀은 다 아시다시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수가 필요하죠. 왜? 모라타와 디오 코스타가 쪼다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래 2월에 계약을 하고 6월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르카, 그러니까 스페인 언론, 그러면 르파리쟁 프랑스 언론에서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퍼한 금액은 1,000만 유로, 즉 130억 정도.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은 아니야. 3배, 3,000만 유로. 한 400억 내나 390억 내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여전히 레오나르도 단장의 인터뷰를 따서 생각을 해보면 카바니는 우리 핵심 자원이다. 그리고 카바니가 아까 얘기했듯이 카바니가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분명히 카바니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금액으로 카바니가 나간다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나 구단 팬들, 서포터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이상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단장은 우리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바니가 실질적으로 이적 요청을 한 것도 레오나르도 단장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리앙전이나 뭐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나가겠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단장 얘기를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 오퍼는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이런 상황이야. 우리는 카바니를 지키고 싶어. 그리고 카바니가 우리 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있어. 그런데 어설픈 금액에 내보낸다고 그러면 이거는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이 정도 나이인데 이 정도 금액이 온다면 그래 너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명분을 줘야 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퍼는 너무 적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잉글랜드 팀들 아까 얘기했지만 공격수가 필요한 팀들이 있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는 맨유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가 지난 팀은 아무래도 첼시입니다. 타임즈에서는 카바니가 첼시의 어떤 계약을 오퍼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프랭크 램파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 카바니 훌륭한 선수다. 커리어 좋고 경험 많고 멘탈 죽여준다. 일단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카바니와 첼시 링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카바니가 있으면 하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농익은 선수가 하나 있다면 젊은 선수가 있죠. 티모 베르너입니다. 자, 티모 베르너는 1996년생 180cm의 아주 큰 신장은 아닙니다만 이 선수는 윙어, 윙포워드, 최전방 스트라이커 그 세 포지션 중간 어딘가에 있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빠른 발을 자랑하고요. 침투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슈투트가르트에서 데뷔했는데 만개한 곳은 라이프치히죠. 독일 대표팀에서 사실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 위주로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나 월드컵 큰 메이저 대회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뭐야 저 새끼 뭔데? 라는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골만 따졌을 때는 레반도프스키와 동률이에요. 20골. 그러나 도움까지 판다면 6개의 도움. 20골 6개의 도움. 리그에서만. 대단하죠. 공격 포인트가 뭐 경기 횟수를 넘고 있으니까 대단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티모 베르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빠릅니다. 침투 좋고요. 그 다음에 결정력과 슈팅도 나쁘지 않아요. 라이프치히는 4-2-2-2 내지는 4-4-2 뭐 어쨌든 나겔스만 요구 난 다음에도 역시 중요한 것은 공격형 미드필더 2명 이게 뒤에 백스린 백포든 공격형 미드필더 2명과 투톱을 사용한다는 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시스템에 티모 베르너처럼 적합한 선수는 많지 않다. 빠른 트랜지션에서 정확하게 상대방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을 해서 빠른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가는 이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 이 선수의 단점이 뭐냐면 지공 상황에선 답답하다. 그러니까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천천히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얘네가 진짜 세구나 그래서 내려앉아 있는 팀을 상대로는 비교적 공격력과 파괴력이 떨어진다. 독일 대표팀에서의 파괴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투톱이 아닌 원톱에서 약하다. 이 역시 독일 대표팀에서 드러난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장단이 확실한 선수인데 베르너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빌트에서 했던 인터뷰로 보이는데 프리미어리그 굉장히 흥미있는 리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력적인 리그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비 오는 날 축구를 좋아하거든. 근데 비 많이 오잖아. 매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만 딱 봤을 때 야 프리미어리그 오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뒤를 쭉 보죠. 그러면 다른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나는 스페인 리그에서 성공한 독일 선수들도 많이 봤다. 캐디라, 웨질. 야 스페인 리그도 굉장히 흥미로운 리그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난 미래에 대해서 열려있다라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끝에 보면 무슨 얘기야. 지금으로는 어디로 이적할 생각이 없다라고 마무리 짓죠. 그러나 이런 거를 딱딱딱 따서 이 잉글랜드 언론들도 막 연결을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티모 베르너가 이적을 한다 그런다면 역시 가장 유력한 팀은 물론 PL 팀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바이에른 뮌헨에 이적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봐요. 왜냐면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독일의 선수들과 바이에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굳이라기보다 팀의 리그의 환경을 옮기는 것보다는 우승이 굉장히 가장 유력한 팀에 가는 것도 본인 선수 입장에서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좋잖아. 뭐 투톱 원톱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바이에른 뮌헨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언이 달려들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데다가 그런 게 있어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관련된 엄청난 명언 중에 맨와 있죠. 맨유가 오라면 와야지. 맨 부하도 있으면 맨유가 부르면 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때 당시에 워낙에 맨유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전지적 맨유 시점이었던 거죠. 다 맨유 위주로.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확장해 보죠. 근데 한국에서는 압도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인기가 높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혹은 바이언 정도 팀이 아니라면 다른 팀들은 약간 무시당하는 경향들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컨텐츠를 하다 보면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많고 프리미어리그를 아프리카에서 중계하다 보니까 EPL 팀들 위주로 리뷰도 하고 EPL 팀들 위주로 컨텐츠를 짜죠. 그런데 라이프치히가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일단 레드불이잖아. 돈이 많아요. 그리고 라이프치히에 있죠. 나겔스만이라는 천재 감독도 있는데다가 여기 챔스 티켓과 우승이 굉장히 가까운 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리그 그러니까 물론 리버풀이나 첼시가 굉장히 매력적인 팀입니다만 아무데나 가진 않는다. 베르너가. 그런 거는 우리가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일단 첼시와 리버풀이 가장 강력한 링크가 나고 있는데 리버풀과 링크가 세요. 아무래도 팀의 감독이 클롭인 독일 감독이기 때문인 것도 이유가 있겠죠. 스페인 엘데스마르케에서는 또 다른 뉘앙스 이야기를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찔러본 거야. 티모 베르너를 데려오려고.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랑 베르너도 꾸준히 링크가 나고 있는 팀이니까 쿡 찔렀어.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야. 왜? 물어봤더니만 클롭이랑 리버풀이 베르너랑 선계약을 해놨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모 베르너는 움직인다면 이번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카바니와는 상황이 다르죠. 그러나 여름 이적 시장에 돌아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터뷰의 뉘앙스로 봤을 때 어떤 리그로도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나겔스만을 데려온 라이프치히의 상황으로 봤을 때 베르너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베르너에 대해서 몇몇 개 팀들에게는 적용되는 바이아웃이 있다. 얼마 전에 재계약을 해서 2023년까지인가 재계약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야, 너 남아. 짜치는 팀 가느니 우리 팀에 있는 게 낫잖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봐도 우리보다 확실히 위에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바이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혹은 리버풀 이런 팀이라면 우리가 바이아웃을 매겨줄게 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들의 이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여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동안의 가장 큰 공격수 매물은 카바니다. 과연 이 카바니가 어디로 갈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후워스 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와서 잘할지 못할지는 몰라. 부상이 있지만. 근데 카바니가 첼시 유니폼을 띠고 있는 모습은 꽤 느낌이 왠지 모르겠지만 카바니가 나폴리 하늘색, 파리 생제르맹 남색 이게 파란색 계통의 블루 계열의 유니폼을 입어서 그런지 느낌이 어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카바니? 첼시 팬들 원하시나요?